조 바이든 대통령은 4조 달러 인프라 방안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2조 달러를 충당하겠다고 공개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으로 미국민 95%의 가구당 소득이 평균 3,500달러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고 돈풀기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DC가 5월 1일부터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현장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해외 접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첫 번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두 가지 인프라 플랜에 4조 달러를 투자하고 네 가지 세금 인상으로 2조 달러를 거둬들여 충당할 것임을 공개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두 번째 인프라인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방안을 통해 무상교육, 보육, 헬스케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IRS의 예산을 800억 달러나 증액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7천억 달러를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예년보다 두세 달 늦은 취임 100일에 맞추고 팬데믹으로 200명 입장으로 대폭 제한된 규모와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의회 연설을 하면서도 대담한 인프라 투자와 부유층 기업들의 세금 인상안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미국 구조 계획을 시행해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력 대응하고 미국민들의 삶과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지속 추구하기 위해 두 번째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 번째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가족 플랜은 1조 8천억 달러 중에서 1조 달러는 새로운 정부 지출이고 8천억 달러는 세제 혜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족 플랜에서는 3세 사이의 유아원인 프리스쿨을 무상 교육시키는 데 2천억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첫 2년간 수업료 면제에 1천억 달러 등 교육 분야 투자에 3천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일드케어 지원에 2,230억 달러를 투입해 주별 중간소득의 1.5배까지의 소득계층에게 자녀 보육에 드는 비용을 텍스 크레딧이나 정부 보조로 전액 충당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양자녀 텍스 크레딧을 1인당 2,000달러에서 올 한해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 3,000달러로 올린 CTC 인상안을 2025년까지 4년도 연장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 돌봄 휴가에도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연방에서 지원하는 데 2,250억 달러를 투입해 통상임금의 80%, 월 4,000달러까지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확대한 조치를 올해와 내년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결사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나 4대 세금 인상 이외에 축소되어 온 IRS 예산을 800억 달러나 증액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7천억 달러를 더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4대 증세 방안으로는 연소득 개인 50만, 부부 60만 달러 이상에게 적용하는 최고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해 10년간 1,11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한해 현재 20%를 40%로 2배 인상해 3,7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최저세를 부과해 10년간 5,500억 달러를 걷어들이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0년간 7,300억 달러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을 마치고 목요일 조지아 애틀란타, 금요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를 돌며 자신의 차기 부양책과 세금 인상안에 대해 현장 세일에 돌입하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규모를 조정해 민주당의 결집을 이뤄 6월과 7월, 8월 사이에 독자 가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과 부양자녀 세제 혜택 인상 등으로 미국민 95%의 가구당 소득이 평균 3,500달러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나 풀고 있는 첫 번째 미국 구조 계획으로 부양자녀 있는 저소득층 소득이 33%나 늘어나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해 미국민 가구의 95%가 가구당 평균 3,500달러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달러, 부부 2,800달러, 4인 가정 5,600달러씩 현금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현행 1인당 2,000달러인 부양자녀 세제 혜택은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입금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환급해줍니다. 이와 함께 연 조종소득 2만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자녀 없는 가정의 경우 EITC, 기본 근로소득공제 세제 혜택을 현행 530달러에서 1,500달러로 1,000달러 올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른 세 가지 지원 조치로 미국민 가구의 95%나 평균 3,500달러씩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 조종소득이 1,9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20%는 3,590달러의 소득이 늘어 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 조종소득 5만 1,500달러인 중산층 20%도 소득 증가율은 6.5%로 낮지만 금액으로는 엇비슷한 3,370달러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평균 소득이 3,500달러 늘어난 것이지만 저소득층과 어린 부양자녀들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은 급등하게 됩니다. 5세까지의 어린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5인 가정의 현금 지원금으로 7,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1인당 3,600달러씩 무려 1,800달러를 받게 되고 그중에 절반인 5,400달러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900달러씩 입금받게 되고 나머지 5,400달러는 내년 4월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 부양자녀가 이미 장성한 가정에서는 현금 지원만 받아 15만 달러 이하 소득으로 공동 세금 보고한 부부는 2,800달러씩 받은 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의 현금 지원은 지난해 3월 1차 1,200달러, 12월에 2차 600달러, 올 3월 3차 1,400달러 등 1인당 3,200달러, 부부 6,400달러씩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60%는 3차 현금 지원금으로 석 달을 버티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6월부터 8월 사이에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 빠른 성장과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돈풀기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과는 달리 2024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2%대 초반에서 통제해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빠른 성장과 물가 오름세 때문에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 등 돈풀기 정책을 수정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고 기존 정책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4월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0에서 0.25% 사실상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미국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높게 물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을 통한 현재의 돈풀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제로금리와 함께 매달 1,200억 달러씩 채권과 주택담보증권을 사들여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나친 돈풀기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어 제로금리나 채권 매입 등 돈풀기 정책을 수정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일축한 겁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6.5%로 1984년 이래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6%나 올라 연준의 목표치 2%를 훌쩍 넘어서며 2018년 8월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급반등과 가파른 물가 인상이 이루어지면 금리를 올리고 채권 매입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등 돈풀기를 중지하고 나아가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아직도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물가를 통제하면서 경기를 더 부양할 때라며 기존의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 등 돈풀기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우선 코로나 사태로 추락했던 미국 경제가 급반등하고 있으나 아직도 팬데믹 직전의 실업률 3.5% 시절에 비하면 6%의 실업률로 매우 높고 여전히 870만 개의 일자리가 적은 수준이어서 고용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가 경기 부양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은 2.6%에서 2.9%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다시 내려가 2%대 중반에서 통제될 것이므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7%까지 급등할 수 있으나 물가 인상률은 올해 2.05%에 그치고 내년 2%, 내후년 2.1%, 2024년에는 2.2%로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물가 인상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더라도 제로금리를 손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이미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3.5% 내지 4%라는 완전 고용으로 회복되는 내년 말 이후에나 연준의 금리 조정이 고려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5월 1일부터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현장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사전 등록 시스템 운영도 중단할 예정인데요. DC가 먼저 선착순 접종을 시작한 만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인근 지역도 곧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DC의 박물관들과 동물원들도 5월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DC가 가장 먼저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DC는 오늘부터 백신 사전 등록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5월 1일부터는 11개의 접종 장소에서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현장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접종자는 DC 거주자이거나 DC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DC는 5월 1일부터 방역 조치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인데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인원은 6명에서 10명으로 늘고 야외 라이브 음악 공연도 허용됩니다. 공연장 및 극장은 25% 수용 인원에 최대 50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과 동물원도 5월에는 다시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DC의 박물관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폐쇄된 후 잠시 재개장되기도 했으나 팬데믹 기간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빨리 문을 여는 박물관은 버지니아주 챈틀리에 있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으로 5월 5일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5월 14일부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박물관과 국립포트레이트 갤러리, 스미스소니언 아트박물관이 다시 관람객을 받습니다. 5월 21일에는 국립역사박물관 및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국립동물원도 문을 엽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관계자들은 박물관 내 모든 장소에서 2세 이상이면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 카페는 운영하지 않지만 국립동물원의 식당과 푸드트럭은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매일 문을 열지 않는 만큼 개장 시간도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박물관은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열며 스미스소니언 아트박물관과 국립포트레이트 갤러리는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국립역사박물관은 금요일부터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며 국립동물원의 경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객을 받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어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 한국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소문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인지 김지수 기자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미국민을 포함한 모든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현행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어제 하루 미주 교민사회에서 빠르게 퍼진 소문입니다. 일부 한국 매체들이 중앙서구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 후 급하게 뉴스를 내놓으면서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준 겁니다. 윤태호 한국방역총괄반장은 다음 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해외 접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봉주 워싱턴 DC 영사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교민들의 불편함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직까지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입국 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실시 관련해서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사항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실시 조치 시행이 결정되면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방역 수칙을 검토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현재까지는 한국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것으로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입국 자체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완전 접종률이 37%를 넘어서고 백신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대부분 맞고 있는 만큼 미국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도 곧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